안녕하세요. 탄탄입니다. 베트남 여행지를 소개하는 탄탄과 베트남 여행입니다. 여기 베트남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K양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K양은 과연 어디로 갈지, 어느 도시를 선택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안 하셨다면 빨간색 구독 버튼을 클릭하여 검정색 구독 중 버튼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미 구독하셨다면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요. 네, K양은 작년 12월 말에 남자친구와 베트남 여행을 가려고 인터넷을 들락날락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검색을 하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잠시 이러다 말겠지 하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검색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말을 이번에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설마 했지만 정말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결국 베트남 여행을 포기하고야 말았습니다. 여행 가려고 준비하다가 포기를 하고 나니 왠지 마음 한쪽 구석이 허전하기도 하며 하루하루가 우울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달 있으면 해결되려나 했는데 두 달, 세 달이 지나가는데도 해결 기미가 안 보이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암담한 현실을 보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보니 아예 베트남 여행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날짜를 보니 어느새 6월이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조금씩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있고 5월 초에 베트남의 코로나19 극복 선언에 이어 7월 달부터는 80개국의 전자비자 발급을 시작한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동안 먼 나라 이야기책처럼 덮어두었던 베트남 여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각 도시들의 특징이나 관광지에 대해 K양과 함께 알아보면서 그녀가 어떤 도시를 선택하게 될지, 또한 여러분이라면 어떤 도시를 선택하게 될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베트남은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볼거리나 먹거리 또는 쇼핑거리가 가득한 곳이죠. 특히 베트남은 자유여행 만족도가 높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인이 보통 많이 가는 베트남 도시들은 하노이, 다낭, 호찌민 등이 있고, 최근에 방문이 늘어가고 있는 곳은 야짱, 푸꾸옥, 달랏, 붕따우, 건터 등이 있고, 아직은 불모지이지만 조금씩 알려지며 한국인의 발길이 닿고 있는 꾸이년 등등의 도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익숙한 도시 이름도 있고 낯선 이름도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각 도시들의 특징이나 여행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노이부터 볼까요? 하노이는 베트남의 수도이자 베트남에서 호찌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날씨는 북부 지역이라서 여름은 5월에서 9월까지로 덥고 습하지만 11월부터 3월까지인 겨울에는 우리나라 봄, 가을 정도의 날씨와 비슷하여 비교적 시원하고 건조하며 짧은 기간이지만 봄, 가을도 있습니다. 수도라서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보니 역사적인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내 쪽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한국의 한강과 비슷하며 하노이 중심에 있고, 하노이의 상징이자 시민들의 휴식처인 호안기엠 호수,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지어 서구 양식과 베트남 양식이 혼합되어 있고,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과 같이 스테인드 글라스로 꾸며져 있는 성 요셉 성당, 베트남의 독립과 통일이라는 과업을 이끈 건국의 아버지인 호찌민을 기념하기 위한 호찌민 묘소와 호찌민 묘소 인근에 호찌민이 살았던 호찌민 집과 관저 등이 있고, 프랑스 식민지 시절 프랑스 관리들이 콘서트와 공연 등을 보기 위해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진 오페라 하우스 등이 있고, 근교 여행지로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명승지인 하롱베이, 해발 1500m 산악도시로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겨울철에 눈이 내리는 곳 샤파, 작은 하롱베이로 불리는 장안, 사원이 있어서 성지 순례 장소로 알려진
퍼퓸 파고다 등이 있습니다. 이곳 하노이는 베트남의 수도이며 방문할 유적지나 볼거리가 많은 곳으로 가족 단위나 단체 여행객들 뿐만 아니라 배낭여행하기에도 적합한 도시입니다. 다음은 다낭 도시입니다. 다낭은 과거 중부 지역의 최대 상업 도시였습니다. 예로부터 동서무역의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한 중부 지역의 최대 상업 도시이며 최근엔 긴 해안선을 따라 고급 리조트들이 들어서고 있어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내 관광지로는 재래시장을 구경할 수 있는 한시장, 꼰시장, 핑크색 고딕 양식으로 이루어진 핑크성당, 야경의 명소인 드래곤 브릿지,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콩카페, 베트남 역사와 전통을 알아볼 수 있는 다낭 박물관과 참파 왕국의 유물이 보존되어 있는 참박물관, 67m 높이의 거대한 해수 관음상이 있는 영웅사 등이 있습니다. 근교 유적지로는 참파 왕국의 거점 지역인 미선 유적지, 5개의 작은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리석이 생산되며 다낭에서 호이안 가는 길에 있는 오행산,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이고 세계 6대 해변인 미케비치 해변, 투본강과 옛거리가 있으며 다낭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며 다낭이 무역도시로 성장하기 이전에 무역 규모가 적을 때의 무역도시였던 호이안, 베트남 마지막 응우엔 왕조의 수도인 후에성,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케이블카가 있고 프랑스 식민지 시절 여름 휴양지인 바나힐, 바나산은 해발 1487m 높이에 평균 기온 섭씨 17에서 20도이며 하루에 4계절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낭에 미케비치가 있다면 호이안에는 안방비치가 있습니다. 미케비치부터 해변이 쭉 이어져 안방비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낭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여행하는 도시로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배낭여행이나 단체 여행객들도 관광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도시입니다. 다음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도시인 호찌민입니다. 호찌민은 경제도시이며 국제금융, 관광, 서비스 중심 도시이며 베트남 경제 발전 상황을 가장 실감할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날씨는 건기 11월에서 4월, 우기 5월에서 10월로 이루어져 있고 1년 내내 여름인 전형적인 동남아 날씨이며 여행 최적기로는 12월에서 2월까지가 가장 좋으며 시내 관광지로는 월남 정치인들의 회의와 식사를 했던 곳인 통일궁, 월남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쟁 박물관, 신로마레스크 양식으로 건축되고 프랑스 식민지 시절 1200여 명이 동시에 미사를 드릴 수 있는 노트르담 성당이 있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은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직접 수입한 벽돌과 샤르트르에서 가져온 스테인드 글라스가 사용되어 우아하고 영롱한 빛이 아름다운 성당입니다. 에펠탑 건축가 구스타브 에펠이 설계했으며 현재도 정상 운영 중인 중앙우체국, 호찌민에서 가장 핫한 장소이고 생동감 넘치는 장소인 벤탄 시장 등이 있으며 근교 유적지로는 해변 휴양지이며 도시민들을 위한 한적한 휴양지인 무이네,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강으로 중국 티벳 자치지구에서 출발해서 6개국을 거쳐 흐르며 이 지역 농민과 어민들의 삶의 젖줄인 메콩강이 있으며 베트남 전쟁 시 미군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지하터널인 구찌터널이 있습니다. 메콩강과 구찌터널은 호찌민 관광객 필수 투어 코스이기도 합니다. 호찌민 근교 바닷가이며 우리나라 서해안 느낌이 나면서 베트남 원유 생산 중심지인 붕따우, 한적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건터가 있으며 건터에는 메콩강 최대 수상시장이며 특히 새벽시장으로 유명한 까이랑 수상시장과 전통적인 수공예품과 기념품을 구경할 수 있는 유동시장이 있습니다. 호찌민은 혼자 하는 배낭여행뿐만 아니라 친구들이나 단체로 여행하기에 적당한 여행지입니다. 다음은 야짱입니다. 한국에서는 영어식 발음으로 나트랑이라고도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야짱은 베트남 주요 어업기지이기도 한 곳인데 일찍부터 해변가를 휴양지로 개발하면서 베트남인들의 휴양도시로 유명해졌고 최근에 국제공항까지 개항되면서 외국인들의 방문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도시이며
날씨는 연중 온화한 기후이고 7km에 달하는 긴 해변이 있는 곳입니다. 시내 관광지로는 프랑스 고딕 양식으로 건축한 성당이며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는 나트랑에서 가장 큰 성당인 냐짱 대성당, 24m 높이의 흰색의 좌불상과 회색의 좌불상이 있고 베트남 중남부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 사원인 롱선사가 있으며 근교 관광지는 혼째섬에 있으며 리조트,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놀이공원, 쇼핑 등 모든 게 갖춰져 있는 빈펄랜드가 있는데요. 빈펄랜드는 아이들과 함께 여행할 때 꼭 들려야 하는 장소입니다. 9세기경 야짱에 살고 있던 참파 왕국의 사원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참파 유적지인 포나가르 탑이 있고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동양의 나폴리나 베트남의 지중해로 불리는 야짱 해변이 있고 야짱 해변과 함께 대표적인 휴양지인 홍총 해변 등이 있습니다. 야짱은 관광지가 몇 군데 없지만 연중 해수욕이 가능한 해변 도시라서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끼리 휴양을 원할 경우 알맞은 도시입니다. 다음은 꾸이년입니다. 다낭과 야짱 사이에 있는 도시이고 베트남의 떠오르는 휴양지이며 아직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해변으로 호캉스하기에 좋은 도시입니다. 야짱처럼 관광지가 많지 않아 야짱과 연계한 일정으로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내 관광지로는 참파 왕국 유적지이고 서로 닮은 타워가 나란히 서 있어서 트윈 참타워라고도 하는 탑도이가 있고 참파 왕국과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맹호부대 자치가 남아있는 빈딤 박물관, 인상 깊은 탑과 아름다운 건물의 사찰인 천흥사가 있습니다. 주변 관광지로는 꾸이년의 몰디브로 불리며 청정 해변을 가지고 있어 스노클링을 즐기고 현지 어촌 마을을 방문할 수 있는 키코비치, 웅장한 자연 본연의 모습 그대로를 지키고 있는 아름다운 경관과 푸른 바다와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모양의 높은 바위산이 아름다운 해협의 모습을 완성하고 있는 애오저가 있습니다. 꾸이년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원하는 관광객이라면 배낭여행이나 가족 단위 여행 등 어떤 종류의 여행으로도 좋은 곳입니다. 다음은 푸꾸옥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와 유사하며 크기는 제주도의 3분의 1 정도로 지역이 넓지 않고 휴양과 해양 액티비티를 경험할 수 있고 약간의 관광과 야시장, 구경 위주의 관광지가 있는 도시입니다. 베트남의 숨은 진주로 불릴 만큼 때묻지 않은 청정 자연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푸꾸옥입니다. 주요 관광지로는 섬에 있는 사원인 딩카오 신사, 아름다운 해변을 따라 워터파크, 돌핀랜드, 아쿠아리움, 사파리 등으로 이루어져 아이들과 함께 여행한다면 꼭 들려야 할 테마파크인 빈펄랜드,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인 푸꾸옥 케이블카를 타고 푸꾸옥 섬의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섬인 혼덤섬을 관광할 수 있습니다. 이곳 혼덤섬에는 현재 테마파크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식민 시절 정치범 수용소와 월남전 시절에는 공산주의자들 수감소였던 코코넛 수용소, 고운 모래사장의 에메랄드 빛깔의 해변으로 CNN이 선정한 세계 10대 해변인 파인애플 비치, 사오 비치, 푸꾸옥에서 가장 큰 절이고 해수 관음상에 있는 호국사, 푸꾸옥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야시장인 지엉동 야시장과 베트남 최대의 후추를 생산하는 후추 농장 등이 있습니다. 진정한 휴양을 원하는 여행객에게 안성맞춤인 도시가 바로 푸꾸옥입니다. 다음은 영원한 봄의 도시 달랏입니다. 달랏은 해발 1500m이고 서쪽 고원에 있는 지역으로 연평균 기온이 17도로 1년 내내 꽃, 과수, 야채의 재배가 발달되고 화훼는 일본 등지에 수출되고 프랑스 식민지 시절 피서지로 개발되었으며 최근엔 달랏시에서 국제 친환경 관광 도시로 육성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예상되는 도시입니다. 주요 관광지로는 식물들과 어우러진 풍경이 예쁜 사찰로 고요한 링선사로 불리는 링선사원, 다낭이나 나트랑의 야시장보다 훨씬 넓고 물건의 종류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달랏 야시장, 1919년 프랑스가 베트남을 지배하던 시절에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인공호수로 둘레가 6km에 달하는 거대한 호수로 시 중앙에 있는 수언흐엉 호수, 꽃과 동상들을 잘 정리한 엄청 큰 규모의 정원인
몽모 언덕 테마파크, 응우엔 왕조의 마지막 황제인 바오다이 황제의 휴양 별장으로 사용되었던 바오다이 황제의 별장, 종탑 꼭대기에 수탉의 형상이 있어 수탉성당이라고도 불리는 니콜라스 바리 대성당, 가톨릭 수도원으로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달랏의 랜드마크인 달랏 대성당, 규모가 엄청 크며 7층 높이의 탑이 있고 깨진 그릇이나 유리 조각 등을 모자이크처럼 붙여 만들어진 림프웍 사원, 베트남판 로미오와 줄리엣의 전설이 있는 해발 2167m 높이의 랑비앙산, 중국 인민일보가 꼽은 세계 10대 가장 창의적인 건물 중 하나인 크레이지 하우스. 이 건물은 미로와 같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오갈 수 있도록 계단을 엮어 놓아 재미와 건축물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는 항응아 빌라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난초, 장미, 백합, 동백 같은 꽃들이 살기에 적합하고 산책하기 좋은 환경인 꽃정원, 아시아 최장 깊이 2240m의 루지를 경험할 수 있고 18m 높이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장관인 장면을 볼 수 있는 다탄나 폭포, 진흙으로 빚은 조형물이 가득한 클레이 터널,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차역인 달랏 기차역, 평화로운 분위기의 사찰인 중림선원 등이 있습니다. 달랏은 배낭여행이나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적당한 관광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베트남에 여행할 만한 도시들을 K양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K양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에 어느 도시로 여행을 떠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녀의 결정이 정해지는 대로 구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도시들을 잘 비교해 보시고 어느 도시를 여행하면 좋을지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여행지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이미 구독을 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여행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